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시장이 하락을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이 뭐 장중 한때 마이너스 4%를 넘으면서 추가적인 급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참 오늘도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었습니다. 참 어제 이제 자 방송에서 비중을 뭐 이제 반도체 쪽을 거의 대부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정리하고 한 종목 정도 그것 또한 비중을 거의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맞이했었는데, 와 오늘 시장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근 한 2년 뭐 코로나 때는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와는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하락 종목 수를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의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시장을 막 지탱해 줄 만한 섹터조차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극심한 약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반도체나 이쪽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게 뷰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이 회복되는 쪽하고 또 하향되는 쪽하고 지금 완전히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또 각 산업 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도 구분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단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기업의 가치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럼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훨씬 아웃퍼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종목군들과 이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한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에 문제가 없고, 또한 4분기 에도 문제가 없을 만한 섹터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2차 전지는 그 대안에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는데, 이거에 대한 수급 꼬임이 최근 극심하게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의 하락이 더 격하게 저는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강하게 많이 했고요. 또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영풍재지 이슈로 인해서 왜곡된 신용 반대 매매 그런 기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동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이 오늘자로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일단은 신용 잔고가 18조가 깨지고 17조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또 이제 어제치가 또 나왔는데 뭐 2천억 줄어든 거 물론 적은 금액에 신용 반대 매매가 아닙니다. 2천억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시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큼직큼직하게 신용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제 생각보다는 신용 반대 매매가 왜 생각보다 더 많이 안 나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참 어찌 보면은 아직 바닥인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닥이 근접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너무나 하락의 폭이 크고, 또한 미 증시의 하락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의 반등의 이 트리거를 조금 늦추는 부분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바닥에 돌아설 때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몸을 사리면서 저도 뭐 회원님들한테 주선 주식 선물 이렇게 말은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선물에 접근하는 거는 잘 안 되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좀 이런 부분이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전업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생존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제대로 오히려 그쪽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지간 어려운 시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든 게 싸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시장에 딱 달라붙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종목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차라리 이럴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시장이 하락일 때 꼭지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을 이런 중턱 무렵, 제가 볼 때 지금 뭐 무릎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릎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뭐 발목까지 떨어질지 발바닥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무릎 정도 선이라면 네, 충분히 감내 가능한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꼭 살아남으셔야 네, 이 이후에 반등이라든지 언젠가는 또 시장이 추세적으로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과실을 우리가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반대 매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장고의 급격한 감소 구간, 지수 바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장중에는 이제 종가는 1418개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뭐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사진을 찍어놨나 모르겠네. 제가 오늘 봤던 게 1505개가 하락하고 있었으니 이거 말 다 했죠. 엄청난 하락 종목수가 오늘 발생을 했었고 장중 마이너스 4% 시장 찍으면서 아시아 어느 시장보다도 격하게 대한민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가는 시초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 반대 매매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예상치 격차 안 봐도 뭐 100개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아예 보지도 않았고 오늘 뭐 시가 베팅 할 구간도 잘 보이지도 않았던 시장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중 한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4조 2천억까지 좀 늘렸었는데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장 막판에 이런 부분을 4천억 가량 또 다시 환매수를 하면서 3조 8천억으로 마쳤습니다. 지난번 시작 바닥은 4조 3천억대 바닥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에서 반대 매매 속출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종목에서도 반대 매매 많이 떨어졌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 봅니다. 시장 신용장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18조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17조만 돼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과거 이제 뭐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신용장고는 21조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3조 이상 녹은 거잖아요. 21조 치고 17조, 그냥 18조라도 치고 그러면 3조 녹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자, 즉 어제자 기준에서의 신용 장고는 17조 6천억입니다. 17조 6천억까지 일단 빠졌는데요. 시장의 하락의 강도를 보면은 뭐 4천억, 5천억, 막 7천억 이렇게 빠져버릴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신용 잔고가 과연 17조를 깨고 16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빠져버리면 단기적으로 시장 진짜 가벼워지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의 바닥이 지수의 바닥을 만들어 줄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하루 종일 트릭이 많았던 시장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장중에 뭐 이런 거를 뭐 보여드리면서 올라가면 트릭, 즉 휩소 구간에 의한 상승이 진행이 됐다. 오늘은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아침에 있는데 그리 녹록지가 않을 것이다. 뭐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거를 예측하고 보기가 참 어려운 미국 시장의 시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오늘 뭐 보수적으로 그냥 시장을 봤습니다.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도 수 없는 하락장을 경험해 봤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락장은 항상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저도 주식 선물 쪽을 좀 하는데 이번 하락장 딱 지난번인 것 같아요. 10월달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주식 선물 쪽에 거의 매매를 그쪽에서 주로 그쪽에서 다 비중을 다 싣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하락의 흐름이 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뭐 무기를 장착해서 그나마 낫긴 한데 저도 숏 포지션은 한 종목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한 종목 빼고는 이제 숏 포지션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포스코 DX는 완전히 맛집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는 다 풀었습니다. 작년 하락장의 경우 월 단위로 급락을 보일 때 사실 시원하게 밀고 그래도 반등을 하고 다시 빠지고를 반복했지만 이번 2023년 하락 파동은 뭐 9주 연속 하락장이 이어지며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때와는 또 다른 흐름의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은 2차 전지가 그냥 줄기차게 빠지면서 또한 상반기 좋았던 종목이 줄기차게 빠지면서 뒤 후반부에 악재들이 동반해서 노출되고 또한 미국 증시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니 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또 하락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고 봐야죠. 시황을 적으면서도 사실 뭘 어떻게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종목을 찍어드리는 것도 뭐 어제도 이렇게 몇 개 찍어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쉽게 손이 나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하락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급락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이쪽 바닥 국면에 큰 손실을 봐버리는 거는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레버리지 쓰고 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니까 그런 것만 안 하면 바닥 국면은 이평선의 정배열 그리고 시그널 등의 발생 등 복합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시장에 분명히 악재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이 또한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용도 내려가고 있고 뭐 악재는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현재 하락의 강도를 키우고 있는 2차 전지가 이제 뭐 여기서 막 급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기어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만 횡보만 해주더라도 시장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일단은 이쪽 종목군들이 너무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이쪽의 하락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간절히 기도를 해야 그냥 시장에 자정작용이 발생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간반 비증시 알파벳 쇼크가 상당히 크게 시장을 짓눌러 버렸는데, 통상 이래요. 과거에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서버양 이 성장이 둔화된다 할 때는 곧 반도체의 직격탄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4% 급락을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적자를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컨센보다 좀 안 나왔다고 일단 시가가 뭐 마이너스 4점 몇 프로 급락을 시키면서 좀 흘러갔었는데요. 이쪽은 이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매수를 해서 좀 보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릴 수 있어서 숏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매매를 좀 했었고, 사실 오늘 반도체 쪽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회원님들한테 말했지만 너무 시장을 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종목군들, 괜찮은 종목군들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개차반으로 빠져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또 하나 마이크론 언급을 좀 드렸었고, JLK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 HK 이노엔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내일도 봐볼 생각이고, 아니면 매매는 지금 시장에 빠질 때는 해지 종목으로, 시장에 오를 때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주로 이렇게 스위칭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성장은 5년간 매년 60에서 그러니까 40에서 60에서 80%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는 HBM과 TSV 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D램 관련해서는 DDR5가 쇼티지다. DDR5 쇼티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반도체 주식들은 빠지면 봐야 될 섹터로 중심을 잡고 보는 것에는 변함이 1도 없다. 대신 시장의 센티, 즉 시장의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주고, 내리면 어차피 시장의 반응하면 이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반도체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이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크니컬화 되었다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시크니컬, 철강 산업, 시크니컬이라고 하죠. 통상 광물에 의해서, 경제 상황에 의해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시크니컬 산업입니다. 2차 전지 바인딩 계약으로 묶였다. 5년간 바인딩 계약이니까 믿고 가야 된다. 그런 말들이 참 많았죠.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죠. 하나가 너무 좋게 꽂혀버리면 그쪽에 확증 편향을 하는 게 인간의 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대한 수주를 바탕으로 미래에 성장할 것이다, 미래에 이러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이제 판단이 광물 가격 하락에 연동된 이 장기 공급 바인딩 계약이 역으로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어찌됐든 하겠죠. 이러한 대형주들, 그리고 최근에 녹아버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은 어느 구간에 되면 한두 번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저는 이렇게 봐요. 얘들이 더 이상의 주도주가 되지 않으면은 딱 반등 폭만 나오고 더 이상 반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예? 또한 여러분들, 주도주는요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엄청난 힘을, 떨어질 때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하락을 멈출지,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줄지에 따라 시장이 좀 갈릴 텐데, 사실 오늘도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선대인 TV 통해서 박순혁 작가가 5천만 원어치 또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라는 게요,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밑에서 받치는 힘으로 올라가려는 관성이 작용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또 반대로 이 중력이라는 게 하방에서 발생을 합니다. 종목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는 주식 경험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종목의 아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일정 부분 수렴과 횡보를 거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갈 때 급반등 해버리면은 그 폭은 포기하더라도 나는 추가적인 하락이 할지 안 할지 모를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죠. 그렇게 매매를, 자, 이런 부분들 꼭 상기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 모양이니 금일도 중국 폐렴 관련, 즉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일부 제약바이오 해치주 일부를 제외하면 참 시장이 재미없었던 모습이었고요. 금일 작년에도 못 본 장중 하락수 1,505개를 봤습니다. 시장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렵지만 방향은 알고 시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복하는 산업을 볼 것이냐, 그리고 이번 하락 파동에 잘 버티는 종목군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시장의 하락에 버티는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한가가 한 두 종목 왔는데, 삼성 출판사라든지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매하고 하기 좀 그랬고, 메가이 CS도 중국 폐렴 기사 한 줄 났죠.
국내에. 그리고 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기사를 찾아봐도 기사가 없어요. 추가적인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종목군들 다 올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하기도 좀 그래서 매매는 안 했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보면 참 안타깝죠. 신규 상장 좀 있고 나머지는 다 해치 종목군들. 알테오제는 이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거를 제하면 아주 시장 안 좋았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아주 안 좋았다. 특히 2차전지 종목군들 하락 폭이 너무 깊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 뽑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종목도 뭐 특별한 종목이 없어서 다 패스해 버리고요. 다 패스해 버리고 자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좀 봐야죠. 지수의 하락의 폭은 여기까지도 최대 열어놨었는데 거기까지 찍었습니다. 750포인트가 무너지면 참 아픈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휩소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뺐다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들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시그널 나오고 반등은 이렇게 줬었는데 또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또 시그널이 나오겠죠. 여기에 한 번 더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파동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 M파로 지금 떨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 파동만큼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대칭으로 N자로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쳤을 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이런 데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뭐 여기서 이 하락폭만큼 떨어져 버린다면 여기까지 그럼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만약에 떨어지면 4% 정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지면 여기서 한 2, 3%더 떨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지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지수 봤을 때 이 주간 단위로요. 와, 이렇게 지독하게 뺐던 시장이 참 얼마만인가 싶네요. 보면 이거 주간 단위입니다. 주봉으로요. 이게 이제 7월 달이고 여기서 주봉에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1, 2, 3, 4, 5 이것도 뭐 하락이라고 치고 6, 7, 1, 2, 3, 4, 5, 6, 7, 8 8주를 뺐습니다. 진짜 반등이 없었잖아요. 길적 반등이 세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흐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빠진 적이 있나 보면 18년도 이때 구간이 좀 비슷하게 빠졌네요. 1, 2, 3, 4, 5, 6, 7, 8 8주네요. 이때도 굉장히 또 이렇게 뺐었던 구간인데 이 주봉상 이런 구간을 적어 놨었는데 이런 구간까지 일단은 내려옵니다. 이런 구간까지 엔벨로프에 일단은 이 중간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 근처에서 뭐 진짜 아프면은 이 아래 구간까지도 뺄 수도 있어서 아래 구간까지 뺐다가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진 다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구간을 잘 안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좀 아프죠. 버텨야죠. 이거는 버텨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요. 월봉상으로 지난번에 카페에 적어놨던 이 하락폭만큼 내려왔는데 여기를 일시적으로 이탈할지 근데 떨어지는 각도가 이때보다 더해요. 수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가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미 증시 끝나고 내일 아침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게 좀 잘 넘어가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어제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에 참 어제 정보했던 사람들 오늘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하락폭을 2%까지 축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빠져나오고도 남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대비 월등히 좋은 거 맞고요. 일단 이 박스권을 잠시 돌파하고 흔히 말해서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잠깐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의 헤드앤숄더 흐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올라왔을 때 5일선 2평의 저항을 맞아버리면은 또 옆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깼죠. 삼성전자도 차트를 굉장히 또 지저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는지 242평선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는 기댈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지금 2위 기업이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9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130조 막 이랬던 기업이 93조까지 내려오면서 100조가 깨졌는데 이 구간을 버텨줄지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매도권에서 뭐 다이버전스 나오고 움직일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아프죠. 241까지 제가 봤을 때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내일 정도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건데 상당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하고요. 아직까지도 매수의 엄두가 좀 안 나요. 나서 매수로 대응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일정 부분 이 이평선 아래 하단 이평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시가총액 40조가 넘었었죠. 이때 43조, 44조 봤었던 것 같은데 241선까지 내려오네요. 여기서 수렴했던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나올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올라와 줘야 지수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갭 구간인데 갭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정말로 매수하기 싫은 흐름이다 생각이 들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세요. 와,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줬던 이 많은 이 2차전지 대형주들이 돌려줘야만이 예,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체크를 하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이런 과매도권의 RSI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왔고, 제가 이제껏 보면서 웬만했던 뭐 테마주 그런 종목군들보다 지금의 이 종목군들의 낙폭의 하락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월등히 빠르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심각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굉장히 심각하게 빠지는 거다. 이런 거를 각성하고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주 볼게요. SK 하이닉스 봤고 한미 반도체 봤죠. 한미 반도체는 매매는 할 좀 생각은 좀 적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이 그나마 월등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침에 시가에 얘를 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어제도 이런 거에 지지 받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시장 흐름 때문에 얘보다 더 강한 종목을 보려고 좀 해서 그냥 매수는 놓쳤습니다. 매수는 놓치고 매수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자주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자, 반도체 오늘 D램 관련된 뭐 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뭐 TLB가 먼저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DDR5 관련 종목군도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종목군들 보죠. 뭐 심텍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유진테크라든지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이런 쪽은 저는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많이 내려온다면 이 하단 구간에서 다 봐볼 생각입니다. 월덱스도요. 이런 구간에서 이 박스를 치고 빠질 수도 있는데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됩니다. 아주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가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깨지고 문제가 없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필수 실리콘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 저는 나와줄 거다. 월덱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다른 거는 안 보고 이제 HK 이노엔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 이제 매수 추천 가격에 살짝 못 미치고 반등이 좀 나와서 매수는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좀 마감이 됐고, 모르겠네요. 지금 수급 쪽으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인데요. 넥라인을 뭐 이 정도로 잡아놓고 21선을 안 깨는 흐름에서 이렇게 매수를 고려를 해 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다른 제약바이오와 다르게 실적을 내는 제약바이오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 좀 저는 대응을 해보고 싶은 종목이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바닥권에서 데드캣 바운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계획은 선물 매도로 좀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숏으로 대응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최근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저도 이 종목 지난번에 떨어질 때 글로벌 텍스프리인가 예전에 매매하고 나올라나 모르겠네.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고점에서 팔고요. 7천 얼마 때 다 팔고, 이번에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 사놓고, 어제 올라갈 때 네, 거의 물량 다 정리한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밀리다가 네, 실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네,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하락할 때 좀 지켜볼 만하고, 어제 이제 JLK에 좋은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의료 AI들보다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내일도 미증시가 급락을 해서 마감을 한다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는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빠지면 잡는 걸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짜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S&T 다이나미라는 종목을 매매를 좀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짧게 한 2% 정도 했는데 이 이후에 돌파 자리에서 이 잠깐을 버티지 못해 가지고 수익을 좀 놓쳐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까 이렇게 판 거라 뭐 나쁘지는 않죠. 여기서 마이너스 코인에 들어가서 뭐 3% 4%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판 거라 나쁘지는 않은데, 좀 조정을 눌렸을 때 뭐 이런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그냥 잡았으면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고, S&T 에너지는 그랬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종목군들이 뭐 장 초반에 이제 위트라는 워트라는 종목이 좀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통상 신규 상장주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시가를 회복하면 이 이후부터 보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원래. 근데 저도 좀 뒤늦게 봐가지고요, 매매는 좀 뒷구간에서 하긴 했는데, 여기서 좀 너무 늦게 봐가지고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 한 4%, 이 자리 거야 아마. 여기서 돌파죠. 돌파하고 여기 눌리는 봉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냥 짧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봐가지고 종목을, 원래는 이렇게 시가하고 가장 좋은 자리는 이런 종목은 아마 이 자리지 않았을까. 이 자리라든지 이렇게 윗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밀렸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처 보질 못했어요. 미처 보질 못해가지고 매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최근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되게 약상 흐름이 많습니다. 우듬지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왜 그러나 생각을 했더니 그 키움에서 영풍재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 증거금 100%로 종목군들을 상한가를 가면 바꿔버리는 이 이상한 일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상한가 같던 종목을 그냥 뭐 개파락을 대놓고 이렇게 팍 시켰다가 막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우듬지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잔량 꽤 많았었는데 시가에 뭐 이렇게 뭐 9% 이렇게 빼서 돌리는 흐름 보면요, 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뭐 대신 상한가를 강하게 간 종목군들은 통상 이렇게 반등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약할 때 종목 압축을 하고 보기에는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이 편하죠. 단타 매매 할 때는 그런 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좌우지간 내일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미국의 실적 어닝이 우리나라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영향이 좀 걷어지면 낙폭과대 흐름 속에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 용기 잃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시장이 역전을 하는 데는 더 좋을 거고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 좋으면요 사람은 공부를 안 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